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물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샘 뱅크맨 프리드, 일명 뭐 뽀글이라고도 좀 불리는 인물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때보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FTX 전 CEO죠.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진 사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FTX CEO를 지금 가지고 왔냐? 최근에 뭐 가상화폐 시장 상당히 변동성도 커지고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면서 증시에도 이런 영향이 좀 끼칠 것인가, 유동성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잡힐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FTX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FTX와 뭐 물론 바이낸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바이낸스까지 해서 이전 역사를 다 끄집어낸다고 하면 정말 시간 한도 끝도 없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결국 집중하면 되는 문제는 최근에 FTX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행보를 걸어왔고 그에 따른 시장의 여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까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날짜별로 이 FTX 사태가 어떻게 진행을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시장 방향성 진단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화요일부터 이번 이슈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FTX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FTX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뱅크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뱅크런이 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얘기한다. 즉, 이거를 가상화폐 시장 거래소로 비추어 보면 뭐냐면 거래소에서 내가 돈을 찾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즉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예금이 마구마구 빠져나가는 사태, 즉 예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태, 뭐 도망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돈을 들고서 뭐 뛰어간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즉 정리하면 거래소에 대한 이런 예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이런 뭐 뱅크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염성도 크고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사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샘 뱅크맨 프리드 CEO 전 CEO죠. 역시 약 60억 달러, 약 하나로 치면 8조 원 정도 되는 뱅크런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암호화폐도 10몇 %씩 급락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포인트가 한국 시간, 미국 시간, 뭐 새벽대 이런 군분 없이 쭉쭉쭉쭉 내리막길을 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TX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즉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에서 예금 지급 불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거래소의 신뢰가 사라졌다라는 부분, 또 그 뱅크런을 시인했다라는 부분은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바이낸스와 FTX 간의 그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은 다 배제하고 결과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FTX를 살려주겠다라는 것, 즉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겠다고 인수를 위한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건 뭐냐? 일단은 시장을 달래든 FTX를 달래든 참여자를 달래든 일단 FTX에서의 이런 유동성 위기 측면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힘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를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즉 한 차례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날짜에서 정리를 해볼 건 뭐냐? FTX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 60억 달러 정도의 뱅크런을 이제 시인을 했다. 이를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구속력이 없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도로 이제 1달락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면서 좀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잠재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안도감도 한편으로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바로 하루 만에 FTX의 인수 취소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빚만 66조 수준의 FTX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넘어설 수 없었을까요? 그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SEC의 조사도 들어올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됐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내부 감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바이낸스는 FTX의 인수를 취소했다고 발표를 하는 게 조금 더 맞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자금적인 부분,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됐지만, 물론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되었겠지만, 실상으로 넘어간다면 SEC의 법적 포위망을 조금 더 버텨갈 수 있기 위해서 FTX의 인수를 포기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자, 바이낸스가 우려했던 사유로 볼 수 있었던 미국 SEC가 FTX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 조사 사유는 뭐냐? FTX가 SEC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들어올 것을 사실 바이낸스가 우려를 해서 이번 FTX의 인수를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낸스가 FTX를 안고 가게 되면 이 SEC의 조사를 바이낸스까지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똥을 바이낸스가 굳이 리스크윤을 감안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날 FTX가 이제 이도저도 안되고 SEC에서도 조사가 들어오고 바이낸스의 힘도 얻지 못하고 뱅크런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파산보호 신청을 미국에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CEO 자진 사임도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빚만 66조고 그리고 세계 거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FTX가 파산을 한다라는 거, 저 깨볼 이슈만으로는 넘길 수가 없겠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정 선고가 난 거다라고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 파산 보호 신청을, 즉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그 이후에 바로 12일 토요일이죠. 약 8천억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다는 또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FTX 커뮤니티 관리자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FTX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자금적인 우려사항, FTX 어플을 지운다던가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라던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이 내부 직원들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 파산 선고를 앞두고서 남은 자금이라도 조금 더 빼돌리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이 지금 자작극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날짜별로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FTX 유동성이 11월 8일날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 뱅크런에 대해서 샘 뱅크맨 프리드 CEO가 약 8조 원 수준에 대한 뱅크런을 바로 시인을 했다. 그리고 이를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체결이었고, 하루 만에 바이낸스가 바로 FTX 인수 취소 발표를 하면서 66조 수준의 빚을 감당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슈이다 라고 하면서 FTX 인수를 포기 선언을 했다만, 사실상 바이낸스의 인수 포기 사유로는 미국 SEC라던가 이런 법적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우려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미국 SEC가 FTX에 곧바로 이런 증권법 위반을 사유로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하루 만에 FTX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 즉 증권 시장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시점이 바로 이런 해킹 사태, 항상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기가 형성될 때는 해킹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 이번에서도 약 8천억 규모의 해킹이 발생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이 내부 자작극, 즉 안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빼돌리기 위해서 진행한 좀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뭐냐라는 거겠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투자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분명 이런 투자 거래소에 있어서는 카운팅되지 않는 그런 비집계 인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1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죠. 자, 이슈를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FTX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묵혀있다는 점이다. 현재 FTX와 FTX US 모두 가상자산 출금을 막은 상태라는 거죠. 즉, 지금 돈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게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천만 원까지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부분,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외라는 거죠.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안전장치가 없다. 즉 법적 제도권을 벗어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FTX 이용자들의 자산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따로 보관하는 국내 거래소와도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가 만약 이런 이슈가 터져서 하나가 도산하고 증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을 아직까지는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자, 프리드 CEO도 전 CEO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7일 트위터를 통해 FTX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지난 9일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투자자들 지금 한 1만 명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이 FTX 자체의 규모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 즉 시장 유동성이 일제히 증발할 가능성 또한 지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금이 압류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자금이 이 투자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 자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돌아갈 만큼 그런 여력이 되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압류 자금 자체는 사실상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빚만 66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배분이 되면서 피해성 보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자, 국내 피해도 상당하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발동동. FTX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국내 게임사 컴투스는 지난 3월 FTX의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를 진행. 자체 가상자산인 C2X의 첫 거래를 시작했다. FTX에서 가상자산을 출시해서 거래소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컴투스가 처음으로 C2X를 판매한 곳이 FTX고 C2X 상당량이 FTX에 껴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한 자금을 FTX에서 보관한 국내 기업도 수십여 개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겁니다. 즉 FTX가 사실상 세계에 2, 3위 하는 거래소이고 그리고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자,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 손들 역시도 FTX에 대한 이용을 했을 것인데 그로 인한 자금이 증발하게 됐을 때 피해가 과연 이 유동성 어떻게 미칠 것인가는 추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했다는 것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했다는 것은 실적 발표 시즌의 재무제표에서 나타날 겁니다. 즉 지금 당장 불거질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FTX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기 자금은 유보로 흘러가겠지만 만약 정말로 파산 처리가 돼버리고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향후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지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유동성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흘러갔던 경험이 있었고 또 확인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반대로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유동성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 역시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리스크 요인들은 그대로 배제를 하고 시장 자금으로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좀 그렇게 충격을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의 기업들의 투자가 FTX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FTX의 이런 파산 절차 그리고 그 과정 마무리 시점에서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불명 FTX의 이 포인트는 불명 불확실적인 요인으로 재무 측면에서 작용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뭐 FTX 사태 자체가 불명 적은 것은 아니고 코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요인이긴 하다. 그런데 당장 시장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지금 뭐 코인 시장 역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지금 잡힌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죠. 여기서 물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크게 빠졌지만 다시금 좀 어느 정도 안정화 포인트를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방향성이 추후에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충격은 분명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런데 그 요인은 미국이라던가 이 FTX의 파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보고 아직 당장에 명확하게 시그널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측면을 고려해서 유동성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측면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결국에 시장에 형성될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성이 어느 정도 증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난무난한 흐름이다 볼 수 있더라도 불명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